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14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TDS식을 배웠죠? TDS식이 교과서에서는 6.3. 6.3.2 6.3.2의 TDS식. 이게 뭐야? 1법칙 더하기 2법칙. 이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법칙의 1기초식 델 Q 킬로그램당으로 표현할게요. 델 Q는 DU 더하기 PDV 또는 이게 1기초식 1기초 2기초식은 델 Q는 DH 마이너스 V dP. 여기에 2법칙을 고려하기 위해서 2법칙을 고려하면 이건 1법칙인데 여기에 이걸 TDS로 바꿔준다. TDS 이렇게. 이게 이제 TDS식이죠. 요게 TDS식. 1기초식에서 출발한 TDS식. 또 2기초식으로서 구한 TDS식은 TDS 스몰 1, 2법칙 통합식이라고 보면 돼요. TDS식은 1, 2법칙 통합식. 그래서 전부 물성으로만 표시를 했어요. 물성으로만. 그렇죠? 그래서 기체일 때, 특히 이상기체일 때는 아까 유도한 것처럼 이상기체에서 이제 TS는 DU 나누기 T 1기초식에서 여기서 더하기 T분의 P dV 이렇게 되니까 이상기체를 정의하면 이제 여기 DU가 뭐야? CV DT죠. 이상기체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를 적분할 수 있게 V 함수로 바꿔주면 PV는 RT니까 V분의 R로 바뀐다. 요게.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T분의 CV DT 더하기 V분의 R DT. 그래서 적분해주면 S2 빼기 S1을 구할 수 있다. 편의상 CV는 상수라고 합시다. 원래 온도의 함수인데 T1에서 T2까지 가는 동안 평균 CV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평균 CV를 써주고 적분하면 적분 T분의 1이니까 로그로 나오죠. 로그 T1분의 T2. 이쪽은 R이 빠져나오고 V분의 DV니까 로그죠. 여기도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이상기체일 때는 계산할 수 있겠다. 또 두 번째 식을 이용하면 이게 S2 빼기 S1은 엔탈피로 나왔으니까 CP가 될 거고 로그 T1분의 T2 여기서 마이너스 R이 되고 로그 P1분의 P2가 된다.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는 최종식이 되었고 기체일 때는 이렇게 이상기체를 가정해서 이 식을 쓰고 액체나 이건 기체 액체나 고체일 때는 이거 0이잖아요. 이것도 0이고. 그러니까 그냥 S2 빼기 S1은 CV 로그 T1 T2 또는 CP 로그 T1 T2로 계산한다. 사실상 이게 같아요. 이게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CP가 CV니까 그냥 이걸 C라고 써주고 C 로그 T1 T2 액체와 고체일 때만 기체일 때는 이제 CP가 CV보다 크죠. 액체와 고체일 때는 CP가 CV와 같고 그래서 아까 그 풍선 가지고 계산하는 걸 해봤는데 예제 6.5에 보면 6.7에 보시면 6.7 예제 공기가 1바 300kg 그러니까 T1은 300켈빈 P1은 1바의 공기가 있었는데 이게 상태가 변했어요. 그래서 T2는 650켈빈 압력은
10바로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갔네. 이렇게 됐을 때 엔트로피를 구하시오.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시오. S2 빼기 S1을 구하시오. 킬로그램당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시오. 그럼 온도와 압력 정보니까 이걸 쓰는 게 편해요? 이걸 쓰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식을 써야 되겠지? 요걸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편의상 CP는 상수로 가정하고 로그의 T1에서 T2 더 빼기 압력을 쓰는 거니까 R의 로그 P1분의 P2 이 식을 쓰겠다. 그래서 공기의 CP 값 그 온도대 표를 보고 찾고 아니면은 우리가 상온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면 공기는 1004예요. 1.004. 근데 표를 보고 아까 그 온도대 300에서 650대 어떤 평균치를 찾으면 되겠지? 여기서는 얼마로 나오나? 책에서는 찾아보면은 1.034가 되네. 1.034. 이제 상온에서 이 정도 1004쯤 되는데 조금 커졌어요. 1.034. 표를 보고 예를 들어 300켈빈에서 값 650에서의 CP 값 찾아서 평균을 내자.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에버리지 값 쓰고 그다음에 로그에 300분의 300켈빈분의 650켈빈 빼기 R은 공기의 R은 287 0.287 써주고 이런 건 주어질 거예요. 아니면 웬만하면 암기하시고 공기에 대해서만큼은 로그 P1은 1바분의 10바 이렇게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10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상관없죠? B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0.1386이 나왔어. 0.1386 킬로줄 퍼 킬로그램에 반드시 켈빈으로 나눠줘야지. 주울 퍼 켈빈이니까.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으로 했으니까 이게 붙어 있고.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적분을 하고 그 상수가 아니고 비열의 변화를 고려해서 완전히 해석해봐라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 정도 알면 충분해. 그냥 상수 비열로 가정하고 그 상수 비열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때의 CP값, 이때의 CP값을 표를 보고 찾고 평균치를 그냥 쓰자.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나 아니면 엄밀하게 적분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엔트로피 변화를 각 상황에서 기체일 때도 구할 수 있고 액체 고체는 훨씬 쉽지. 이건 아주 단순하니까 온도 변화만 구하면 되니까 쉽게 구하고 이상기체에 가까운 기체일 때는 다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상기체가 아니고 이제 아주 고압계 쓰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책에서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하는데 그냥 그건 제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나중에 뭐 더 고급 과정 대학원이나 연구원 과정이 되면 이상기체가 아닐 때는 그럼 어떡하느냐? 이걸 약간 수정해서 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냥 이상기체 문제 위주로 낼 거예요. 아니면 액체 고체 한 문제, 이상기체 가지고 엔트로피 구하는 거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낼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 교과서에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가역 단열, 이상기체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 가역 단열 과정을 다른 말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불러요. 엔트로피가 안 변해. 등 엔트로피. 왜 안 변하죠? 단열했으니까. 엔트로피는 변화가 델 Q 나누기 T잖아요. 단열이면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지. 물론 여기 이제 리버서블 가역 조건에서 가역 조건에서의 단열이면 등 엔트로피 과정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엔트로피 변화가 있으려면
열이 들어와야 되잖아. 열이 들어와야 되는데 열이 안 들어오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지. 물론 열이 안 들어와도 여기 내부 비가역성 때문에 증가할 수 있지만 가역이라고 가정했으니까 내부 가역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열이 전달이 없으면 단열되면 등 엔트로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일 때 우리가 앞에서 3장인가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등 엔트로피면 PV의 K승은 일정이다. 기억나요? 이거? 등 엔트로피 또는 가역 다닐 때 만족하는 식은 PV의 K는 일정이다. 기억나세요? 그거 했을 텐데 우리가 W 구하려고 할 때 W 같은 거 구할 때 뭐 정적 과정, 정압 과정, 등압 과정, 또 등압이라고 쓰지. 등압 과정, 뭐 등원 과정, 그다음에 가역 단열 과정, 또 이게 다른 말로 등 엔트로피, 그리고 폴리트로픽 실제 과정, 이렇게 5가지 과정에 대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 식이 어떻게 단순화되냐? 정적일 때는 V1, V2가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같아지니까 압력비는 온도비에 비례한다. 이런 걸 얻었고 등압이면 P1, P2가 같아지니까 온도와 최적 P1, V1은 어떻게 돼? P가 아니고 등압이면은 최적비가 온도비와 같다. 등압 조건에서 온도를 절대 온도 2배로 올리면 최적이 2배 증가한다. 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온도를 2배 올리면 압력이 2배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등온이면 이게 없어지니까 PV는 일정이지. 예? PV는 일정. P1, V1은 P2, V2. 그 다음에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일 때는 단순화할 게 없죠. 그냥 그대 오리지널 그걸 다 써주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 써주고 뭔가 조건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이걸 썼었어요. 이거 PV의 K승은 P1, V1의 K승은 P2, V2의 K승 기억나요? 이걸 썼어. 그 다음에 폴리트라픽일 때도 이걸 그대로 써주고 이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건 B열비, K는 B열비라고 해서 CP 나누기 CV라고 했는데 실제 과정은 열 출입이 있는 거니까 이 식으로는 안 될 거고 K 대신 수정된 어떤 값 폴리트로픽 지수라고 했지? 이건 실험으로 구한다.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 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가 여기 설명되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해봐요. 이거 유도할 수 있어야 돼. 거기 나오니까 그걸 여기서 풀어주려면 또 30분 지나가니까 어디서 출발은 이거야. 앞에서 했던 DS는 뭐였죠? 단열이니까 델 Q는 DU 더하기 PDV 이렇게. 그리고 이걸 TDS로 바꿨지? TDS는 DU 더하기 PDV 이렇게 해서 아까 최종 DS는 CV의 로그로 하면 S2 빼기 S1은 CV의 로그 T1분의 T2 더하기 R의 로그 V1분의 V2 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역 단열 등 엔트로피라고 가정하면 이게 0이라는 뜻이죠. 이게 0. 이게 0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게 0이니까 이걸 CV와 R을 CV를 K-1분의 1R이고 CP는 K-1분의 KR
이런 관계 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요걸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런 비슷한 식이 나올 거예요. 저렇게 정리하면 그 과정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쭉 이 0을 만족하도록 해서 PV 관계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바로 PV가 안 나오고 TV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TV의 K-1승은 일정. 이 식이 유도됩니다. 이 식이. 저 1기초식에서 나온 그 통합식에서 단열을 적용해. 등 엔트로피 적용하면 이 식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이게 나와요. 여기에 이거를 TV를 PV로 바꿔주면 이게 나와. PV는 RT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이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오픈북이니까 이거 유도하라고 낼 수도 있어요. 이상기체의 가역 단열 과정, 즉 등엔트로피 과정은 PV의 K는 일정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도해 보시오. 그러면 여기 그 과정이 243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미리 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해두세요. 막 책 보고 막 하려면 헷갈리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이 지금까지는 밀폐 시스템에 대해서 연력학 2법칙을 다뤄봤는데 이제 개방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개방 시스템. 밀폐 시스템에서는 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법칙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였지? 이거 ds는 델 q 나누기 t였죠? 요거 리버서블 이렇게. 그러면 이 리버서블일 때는 이 리버설까지 고려할 때는 항상 여기 더하기 S generation 이렇게 썼죠. 통합적으로 하면 가역이면 이게 0, 비가역이면 여기에 살아남고 그래서 이렇게 썼었는데 DS구나. D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생성텀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지? T분의 근데 개방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방 시스템의 경우에는 유체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지금 저 부분이 246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246페이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편의상 S 제너레이션을 썼구나. 이렇게. 자, 이걸 시간으로 나눠줘 봐요. 시간으로 나눠주면 dsdt 컨트롤 볼륨 이렇게 되고 이것은 델 Q 대신에 Q 닷 나누기 T 더하기 S 닷 generatio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시간으로 나누면. 자, 그런데 이제 개방 시스템이면 이거는 이렇게 밀폐 시스템에서 열 전달률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율을 구하는 방식이고 개방 시스템이 되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쉽게 하나만 생각하면 들어오는 질량유량 m.i가 있고 나가는 질량유량 m.e가 있을 때는 이제 컨트롤 볼륨 즉 개방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돼. 이건 밀폐. 이것은 개방.
컨트롤 볼륨. 이렇게 할 때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개방 시스템에서는 컨트롤 볼륨에서의 엔트로피 변화율은 이건 그대로 가고 Q 닷 T 다 컨트롤 볼륨에서 더하기 컨트롤 볼륨 내의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그대로 가고 들어오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오는 m.회사 SI 그 조건에서의 엔트로피 여기 온도 압력이 있을 테니까 가지고 들어오는 엔트로피가 있겠죠. 빼기 나가는 질량 유량 m.의 SE 요것만 추가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에너지여서 1법칙에서도 똑같이 처리했잖아요. 1법칙의 경우에도 밀폐일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DE, DT 또는 DU로 봐도 되고 이것은 Q 닷 빼기 W 닷 이렇게 됐었지. 밀폐. 개방에서는 DE, DT 컨트롤 볼륨 Q 닷 컨트롤 볼륨 W 닷 컨트롤 볼륨 들어오는 질량 유량 M 닷의 주로 엔탈피 뭐 이건 뭐 카이네틱 에너지도 있으면은 2분의 VI의 제곱 따기 포텐셜 에너지도 있으면 GZI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또 빼기 M 닷 I M 닷 E 이렇게 기억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기도 밀폐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리버서블이면 이렇게 되고 이 리버설까지 통합적으로 쓰려면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엔트로피 내부에서 엔트로피 생성되는 것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이면 들어가는 질량 유량이 가지고 들어가는 엔트로피 빼기 나가는 질량 유량이 함께 가지고 나가는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법칙, 2법칙, 밀폐 개방에 대해서 이 한 장이 이 연력학 전체를 다 설명해주는 가장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W도 구할 수 있고 W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또 내부 에너지 E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보통 이런 거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 1열의 관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질량 유량 나오는 질량 유량이 있을 때는 개방 시스템을 가지고 풀었었고 그게 이제 4장에서 이게 시험 범위에 요 4장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고 5장 6장에서는 이제 이 문제 밀폐 시스템 위주로 주로 했고 개방 시스템은 이렇게 들어가는 질량 유량 나가는 질량 유량 가지고 더하고 빼기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이 응용을 위해서 등 엔트로피 효율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거기까지 설명하면은 우리가 다루는 유체기기는 다 개방 시스템에서 거의 대부분 운전이 되니까 개방 시스템에서의 식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4장에서 개방 시스템에서 뭐 터빈이라든가 펌프, 열교환기 등등에 대해서 연력학 1법칙 해석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2법칙 해석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는 겁니다. 등 엔트로피 효율.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아이센트로픽 efficiency. 어떤 efficiency를 등 엔트로피 조건과 비교해서 구하는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 터빈이다. 첫 번째. 터빈의 등 엔트로피 효율은 얼마인가? 노즐에서의 등 엔트로피 효율은 얼마인가 계산하시오. 세 번째. 압축기와 펌프에서의 압축기나 또는 펌프에서의 등 엔트로피 효율은 얼마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러면 등 엔트로피 효율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엔트로피로 표현된 그 그래프가 필요해. 그래서 엔트로피와 엔탈피 선두가 여기서 나와요. 잘 안 쓰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 그래프가 투페이스 돔이 좀 이렇게 삐딱하게 되고 여기가 임계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계점. 그리고 등합선이 이렇게 되고 P는 일정. 등원선은 상변화 투페이스 영역에서는 등원 등합이 항상 같이 가지. 같이 가고 이제 여기서는 달라져요. 이렇게 이것은 T는 일정. 요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터빈이다. 그러면 터빈은 고온고압의 과열 상태,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출발하죠. 이 상태. 이게 1점이다. 터빈. 고온고압의 스팀, 과열 증기 상태의 터빈 날개를 때리면서 에너지를 빼앗기잖아. 그러니까 엔탈피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겠지. 엔트로피 증가 안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겠지만 실제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압력이 뭐 10바일 때 이 조건이었는데 압력이 뭐 1바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실제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등 엔트로피로 떨어졌으면 좀 그림이 좀 이상하다. 등 엔트로피로 떨어졌으면 이렇게 갔을 거고 요게 ES 등 엔트로피로 떨어지면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실제는 이렇게 떨어지겠지.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즉 일을 많이 빼먹고 싶으면 요게 지금 엔탈피 체인지잖아요. 이게 H1 이게 H2S 최대 가역적으로 운전을 하면 요만큼 일을 얻어낼 수 있는데 비가역성 때문에 요만큼밖에 얻어낼 수가 없지. 이게 최대 가능한 엔탈피 체인지 우리가 일로써 끄집어낼 수 있는 양인데 비가역성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이 두 조건에서 고압 주건 저압 주건에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되면서 일 양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효율이 등 엔트로피 터빈에서의 등 엔트로피 효율은 터빈이니까 T라고 씁시다. 이거 맥시멈으로 얻을 수 있는 일 W 아이디얼 분의 W 액추얼 실제 일인데 W 아이디얼은 요거지 요거 H1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등 엔트로피로 떨어진 거니까 H1 빼기 H2S 분해 그러나 실제는 등 엔트로피가 아니고 열 전달이 있는 거니까 H1에서 H2 이렇게 해서 1보다 항상 작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 엔트로피 효율을 구해보면 터빈의 경우에 보통 한 0.7에서부터 0.9 사이가 나와요. 대략 한 80%밖에 안 나와. 아주 잘해야 90% 가까이. 좀 천천히 떨어뜨리면 90% 정도 나오고 좀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한 70% 정도 나온다. 아시겠죠? 노즐도 마찬가지예요. 노즐에서는 이제 이건 터빈에서는 NT는 저렇게 H1 빼기 H2S 분의 H1 빼기 H2고 노즐에서는 N 노즐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1 빼기 H2S 분의 H1 빼기 H2 압축기와 펌프는 이제 반대죠. 이것은 이제 압축기와 펌프에서는 예를 들어 펌프다. 그러면 H2 빼기 H1분의 H2S 빼기 H1 이렇게 이때는 실제 일이 더 크니까 실제로 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렇지만 그 예제 6-9, 예제 6-10 이 두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응용 문제니까 예제 문제 내가 못 풀어줘서 미안한데 이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6-9, 6-10 꼭 풀어보시고 시험은 여기까지 보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251페이지까지 여기까지 이 두 문제 풀어보고 여기까지 시험을 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는 2의 배수 6장의 연습 문제 6장 연습 문제
2의 배수. 수로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력학이 다 끝났는데 제가 지금 이메일로 연력학 궁금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그 한 1시간 정도 연습 문제 저기 질문이 들어오면 그 받아서 다음 주 정도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좀 정리해서 어려운 문제 몇 문제는 좀 풀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본인이 풀어서 그걸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 이게 잘했나요? 못했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보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공유할 만하다? 그러면 영상으로 풀어주는 걸 할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4장 1법칙 개방 시스템, 그 다음에 5장 6장 엔트로피까지 보고 또 6장에 끝까지는 안 했어요. 끝까지 뒷부분은 생략할 만 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했는데 오늘 배운 데까지 251페이지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연력학 기말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처음에 안내했던 대로 온라인으로 1학기와 중간고사 때와 동일하게 12월 7일 월요일 5, 6교시인데 90분간 본다. 90분간 1시 반부터 3시까지 해서 업로드 포함해서 3시에 딱 끝나는 걸로 할게요. 범위는 4장에서 6장이고 오픈북 오픈노트니까 그때 책만 가지고 보려면 정신이 없을 거야, 풀기가. 항상 노트를 봐야 돼요, 노트를. 에? 노트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야 돼.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익숙하니까. 응?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를 노트에 들고 오면은 시험을 거의 A 맞을 수 있도록 낼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학교 나와서 수업을 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는 이제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영상에 또 장점이 있잖아요. 계속 되돌려 볼 수 있는 거니까 더 열심을 내서 되돌려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있기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